자, 이번 시간에는 그 자격 취소, 정지 요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자격 취소하고 정지가 있는데요. 자격 취소는 해볼까요? 자격을 박탈하는 거죠. 제가 이렇게 칠판에 쓸 테니까 여러분 한번 적어 보시고요. 자격 취소하고 자격 정지가 있어요. 두 개를 비교해서 알아두시고 한 문제입니다. 일단 자격 취소 사유는 네 가지예요. 그래서 암기할 때 자취하는 양부자가 중징계받았다. 이렇게 자취하는 양부자가 아버지하고 아들이 중징계받았다 이런 뜻이고, 여러분 교재는 여기 어디에 있냐면 84페이지 보시면 나오는데요. 84페이지 보시면 왼쪽이 자격 취소 사유죠. 제가 이제 양부자 할 때 양자는 거기서 지금 박스에서 보면 동그라미 3번이에요, 여러분. 동그라미 3번.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하거나 이렇게 나온 거 있죠.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양도되어 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양도되어요, 양도되어. 3번이고요. 그 다음에 부가 뭐냐면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땄다는 건데 단순하죠. 그게 1번입니다. 부정취득이니까 시험지 빼내서 시험 보고 이런 거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 부정취득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가 뭐냐면 동그라미 2번인데 내용이 두 개죠. 자격정지를 받고 그 자격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무를 해요. 누가 그랬다는 거죠?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소공이. 이 자격정지는 소공이 얻어맞는 거니까. 그 다음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소속 공인중개사로 근무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자격정지 받고 다른 사무실에 소공으로 또 취직 근무하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이중소속이죠. 그러면 자격 박탈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동그라미 4번이 뭐냐면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이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이게 동그라미 4번.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자격 박탈당한다 이렇게 하셔야 돼. 그래서 자취하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중징계 받았다. 중징계가 뭐냐? 자격 박탈이지 뭐예요. 그런 뜻이고, 오른쪽에 가면 자격 정지 사유가 나오는데 이것도 84페이지에 있는 거 맞죠? 이 자격 정지 사유는 취소 사유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자격 정지 사유를 암기하실 때는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서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한번 자정에 이소란 사람이 거금을 갖다가 확인하고 날인할 건데 날인 안 했다 이런 취지. 근데 이 자격정지는 전부 다 소공이 얻어맞는 것이니까요. 소공이 이런 짓을 했다 이거지. 자, 제일 처음에 이중소속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교재에서 뭐냐면 그 박스 오른쪽 중에서 이중소속은 몇 번이냐면 동그라미 2번이죠. 2개 이상의 사무소에 소속된 거 이중소속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 거자가 뭐냐면 거짓기재나 이중계약서 작성입니다.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그 다음에 이중계약서 쓴 거 얘기해요. 여러분 교재는 여기 몇 번에 있냐면 동그라미 5번에 있습니다. 여러분 요건 2번이고 요건 5번이고요. 다운계약서 쓰고 그런 거 얘기하는 겁니다. 거짓기재 이렇게 된 거 있죠. 5번. 예.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금입니다. 금. 금쟁이죠. 14가지나 있죠. 많죠. 금쟁이 해당되는 건 그 중에서 어디에 지금 나오냐면요. 제일 7번에 나와 있죠. 금쟁이 7번. 그 다음에 이제 확자가 뭐냐. 이것은 확인 설명을 잘못한 거예요. 요거 좀 주의하셔야 됩니다. 소공이 확인 설명할 의무는 없지만 설명해 줄 수 있죠. 소공이 설명하면서 엉터리로 설명했다. 그럼 여기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재는 이거 어디에 있냐면 동그라미 1번이에요. 다시 1번 중요하니까 읽어볼게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설명의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확인 설명을 제대로 안 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있는 겁니다. 소공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인자는 뭐겠어요? 인장이죠. 인장, 도장. 그러니까 여러분 교재에서는 동그라미 3번. 인장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하지 아니한 인장을 썼다. 이렇게 하는 거지. 도장 얘기니까 동그라미 3번에 있는 거예요. 인장, 도장. 그다음 마지막에 서명 및 날인할 건 안 했다. 서명도 하고 및 날인도 해야 되죠. 그 서명 및 날인할 건 안 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자격 정지 사유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그러면 동그라미 6번이죠. 6번. 그쵸? 동그라미 4번과 6번입니다. 서명 및 날인하게 되어 있는 게 두 가지 서류가 있죠. 하나 뭐예요? 서명 및 날인하셔도 되는 서류가 하나가 확인 설명서.
또 하나가 뭐예요? 거래계약서. 그러니까 확인설명서, 거래계약서. 이것이 서명 플러스 날이나 그렇게니까 안 하면 정지사유다. 그거요. 두 가지 서류만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 정지사유하고 취소사유를 잘 구별하시는데 이게 훨씬 중요해요. 거의 얘가 한 문제 가까운 비중이 있을 정도고. 그 다음에 암기하실 때 자격 정지 매길 때 앞에 세 개가 좀 정도가 심한 거예요. 이소, 거금까지가. 이소란 사람이 큰 돈을 이 자정에 밤 12시에 이소란 사람이 큰 돈, 거금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돈 받은 모양이에요. 확인하고 도장 찍어줄 걸 안 찍었다 이런 뜻인데 앞에 세 개는 좀 무거워서 기준기간이 기준이 되는 기간 매길 때 6개월짜리고 뒤에는 3개월짜리여서 이거 구별할 문제도 한 3번 나왔어요. 6개월짜리냐 3개월짜리냐 우리 교재 막 써놨지만 저 볼 때는 이렇게 암기를 이렇게 하시고 앞에 세 개가 6개월 뒤에 세 개가 3개월 딱 구별하시고 자 이렇게 되는데 이제 나머지 절차에 대한 걸 보도록 할게요.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격 취소는 일단 자격 취소 권한이 누구의 권한이냐면 시도지사의 권한이에요. 그 다음에 자격증지 받은 사람은 누구냐 그러면 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예요.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을 때는 시도지사가 자격을 취소시키는데 자 보시면 시도지사가 애초에 자격증을 주었던 교부했던 시도지사랑 교부 준대 사무소 있는 곳에 시도지사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그래요. 서울의 자격증을 따서 서울에서 오픈했다. 그럼 사무실이 서울에 있다. 이렇게 되면 서울시장이어서 같아요. 그런데 서울에서 자격증을 땄는데 사무실 오픈을 갖다가 경기도 과천에서 오픈했다. 그럴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일단 사무실 있는 곳과 그 다음에 자격증 줬던 데 있죠. 자격증 줬던 데 교부했던 데 이거 달라. 서울일 수도 있지만 다를 수 있죠. 다르면 어떻게 되느냐. 자 중요한 거 자격 취소에 들어갔을 때 자격 취소를 해야 되는데 둘 중에 누가 자격 취소 권한이 있냐 그러면 교부했던 시도지사만 권한이 있고요. 사무소 있는 곳에 시도지사는 취소 권한이 없어요. 사는 없어요. 사무소 있는 곳은 없고 줬던 교부했던 시도지사만 권한이 있어요. 그걸 먼저 아셔야 되고 여기가 포인트 첫 번째 포인트 교만 있어요. 교 이제 사무소 수행에 관한 시도지사는 취소 권한이 없지만 사실은 이런 내용은 사무실 있는 곳에 시도지사인 경기도지사가 더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라 하냐면 자, 두 번째 여기 사무소 있는 곳에 시도지사는 취소는 못해. 그거 빼고 나머지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요렇게 일르죠. 그럼 여기서 취소 이렇게. 그러니까 필요한 절차는 누가 하냐 달랐을 때 여기 사가 합니다. 막상 자격 취소는 누가 하냐 교가 합니다. 이렇게 요걸 이렇게 쓰시고 요렇게 정리하세요. 교재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럼 여기서 통보를 달랐을 때는 사에서 교로 해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할 때는 사교적이어야 됩니다. 중개업하시려면 사교적이어야 돼요. 그런 거죠. 이게 중요한 포인트. 이렇게 되면 이제 자격증을 취소당한 공인중개사는 3년 동안은 시험을 못 보고요. 3년 동안은 일을 못합니다. 결격자가 돼서 일 못해요. 그 다음에 또 자격 취소당하면 자격증은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반납하셔야 되겠다는 거죠. 그래서 증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겠다. 증 반납. 그 반납은 가만히 보면 자격 취소당하면 7일 이내 반납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취소한 시도지사한테 반납 요거 가만히 보세요. 반납은 누구한테 반납하는지 시도지사 반납. 구체적으로 교입니까 삽니까? 두 번이나 나온 거. 교부했던 시도 여기가 취소 외쳤죠. 취소 외친 데다 갖다 주는 겁니다. 자격증. 그렇게 큰 세 가지 불이익을 당하기 때문에 사전에 청문을 하게 돼 있고요. 안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취소를 하고 그 다음에 자격 취소하고 나서 윗사람인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또 통지해서 사후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고 있어요. 이 보고나 통지는 보고는 국장, 통지는 다른 시도지사. 며칠 내에 해야 됩니까? 5일 내.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격 취소당했을 때는 불이익이 크죠. 그래서 5일 이내 보고하는 거고요. 보고 5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청문하셔야 돼요. 청문. 즉 취소하려면 그 다음에 반납시켜야 반납. 그래서 자격 취소는 보, 청, 반 이 세 가지가 있고
보고는 5일이네. 이렇게. 반납은 7일이네. 이렇게. 자격증이 없을 때는 한번 드러나 주세요. 사유서 왜 없는지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다. 이거 제출 안 하면 이거 만약에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사이다. 백과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격 취소는 보청반이 있다. 5일, 7일 바뀌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정리해야지 완벽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오른쪽 가면 이번에는 자격 정지로 가봅니다. 자격 정지 누가 하냐 그러면 역시 시도지사. 이 자격증에 대한 건 처음부터 시도지사가 하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은 누구냐? 여기가 자격 정지만큼은 상대방이 소공이죠. 자격증 있다고 다 되는 게 아니고 밑에 일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하고 다르죠. 증 있으면 다 됩니다. 여기는 자격 취소는. 근데 여기는 소공 이렇게 되죠. 그럼 자격 정지사 6개가 딱 생기면 시도지사는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데, 자 구체적으로 볼게요. 자격증을 교부했던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가 다르다면 둘 중에 정지 권한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러면 교부했던 시도지사만 정지 권한이 있다. 그럼 사무소 소재지 관한 시도지사는 정지 못 때리죠. 이렇게. 대신 사무소 있는 곳의 시도지사는 정지 빼고 정지에 필요한 정지 처분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이행한 뒤에 이렇게 읽으면 여기서 정지 매긴다. 그러니까 저쪽은 똑같아요. 교하고 사가 다릅니다. 그러면 취소나 정지는 다 누가예요? 교. 필요한 절차는 누가예요? 사. 누가 누구한테 일러 바치는 거예요? 사교적이어야 됩니다. 똑같이. 다른 건 뭐냐? 사실은 자격정지 사유는 이런 게 돼서 거짓기재, 이주소속 이런 게 돼서 사실은 등록관청이 알게 될 가능성이 훨씬 높죠. 등록관청이 알게 될 가능성이 높죠. 등록관청은 자격정지를 때릴 수 있나요? 소공이라고 해서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어요. 시도지사의 권한이죠.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합니다. 통보, 일러 바치는 거죠. 지체 없이 통보. 시험 관련해서 등록관청은 자격정지 권한이 없다. 이것도 나왔었어요. 구청에서는 자격정지 못 때립니다. 죽어도. 잃을 수만 있죠. 그러면 획 돌아갑니다. 획. 이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여기 좀 추가된다는 게 여기하고 다른 점. 예. 그 다음에 가만히 보면, 자, 끝났어요. 자격정지를 소공이 당했죠. 그러면 이 사람은 정지 먹은 그 기간 동안 어떻게 되느냐. 결격자가 돼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면 돼요. 이렇게 되지. 정지 먹은 기간 동안 결격자예요. 이렇게 된 거지. 불이익 이거죠. 취수당하면 얼마 동안 결격자가 돼서 일 못해요? 3년간 일 못하죠. 여기는 정지 기간 동안 일을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이쪽이 불이익이 좀 약하죠. 그래서 이때는 자격 정지 매길 때 청문하느냐 그랬을 때 청문한다는 얘기가 없죠. 이렇게 자격 정지하고 나서 그 다음에 국장한테 보고하고 다른 시도지사한테 통보하고 이런 거 있냐 이렇게 봤을 때 보고나 통지 이런 거 없죠. 이딴 거 없죠. 없어요. 자격 정지 당했다 그러면 자격증은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자격증 반납? 이딴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격 박탈당한 게 아니기 때문에 증 갖고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 자격 정지다 그러면 취소보다 좀 약하죠. 보, 청, 반 이런 거 없어요. 다시 한번 자격 정지는 보고, 청문, 반납 이런 게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보고 정리 다 했어요, 여러분. 예,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 뭐 이것저것 섞어서 나서 정리가 잘 안 됩니다. 예, 여러분 이거 칠판에 있는 대로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이게 한 문제. 예. 예, 그렇게 대체를 해주시고 저기 가면 저 84페이지 잠깐 볼게요. 84페이지 보시면 자격 취소 절차라고 된 거 있죠. 자격 취소만 얘기합니다. 청문 동그라미. 읽을 필요도 없는데 사실은. 자격 취소다 그러면 청문하는 거 맞죠? 예, 그 다음 밑으로 쭉 내려가시면 보고 통지 있죠? 5일 내 보고 국장한테 5일 내 다른 시도지사한테 보고 통지. 다른 시도지사는 통지라고 하죠. 그 다음에 반납은 며칠 내 반납이죠? 7일 내 반납이죠. 그 세 개만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뭐 이렇게 정리했는가 모르겠는데 자꾸 이렇게 깔끔하게 지금 자격 취소는 뭐가 있다고요? 보, 청, 반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영상 필요 없어요 여러분. 예, 오른쪽에 보면 예제 문제 하나 있잖아요. 옳은 것은 했습니다. 22회 때 문제네요. 1번
등록 관청은 자격 정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된 때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도지사한테 통보해야 되겠다. 자격 정지 사유를 알게 되면 누구한테 통보한다고요? 시도지사. 자격 정지 사유 요거 알게 되면 요거죠 지금? 시도지사한테 지체 없이 통보. 요거예요, 요거. 2번. 시도지사는 자격을 정지하고자 했을 때는 청문을 실시한다. 자격 정지할 때 청문해요? 안 하죠. 자, 3번.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하고 사무소 수레에 관한 시도지사가 달랐을 때는 사무소 수레에 관한 시도지사가 정지 처분한다. 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랐을 때는 누가 정지 처분해요? 사무소 아니고 교예요, 교. 사교적이 됩니다. 교가 하는 겁니다. 정지나 취소는. 예, 이것도 틀렸고. 그 다음에 4번. 시도지사는 자격정지 처분한 때는 5일 내 국장에게 보고한다. 5일 내 보고하는 것은 자격 취소나 보고하는 겁니다. 예? 예, 틀렸고. 5번. 자격이 정지된 자는 정지 처분을 받는 날부터 7일 내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한테 자격증 반납이다. 반납 얘기는 자격 취소나 반납 얘기 나오고요. 정지는 반납 없죠? 오케이. 그래서 틀렸어요. 1번이 맞습니다. 예? 이번 시간에 우리가 한 문제짜리인데 자격 취소하고 정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